자,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나온 요 표에는 이제 어떤 법 규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해당하는 걸 좀 넣어 놓은 거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는 이거를 좀 모식화 해놨습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똑같은 그림을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조금만 볼게요. 자, 폐기물은 생활과 사업장으로 나뉜다. 생활과 사업장, 큰 틀에서 생활과 사업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또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보는 거고, 사업장의 일반을 사업장 생활,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보는 겁니다. 자, 건설 폐기물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5톤 이상인데, 5톤 미만을 공사장 폐기물로 보는 거예요. 지자체 조례로 특별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특별 관리, 그죠? 공사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에서 5톤 미만에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지정 폐기물은 유해성 폐기물, 의료 폐기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표랑 보면은 차별화되는 것들은 저기 보시면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몇 킬로그램까지 보느냐. 배출시설계 폐기물. 몇 킬로까지 보느냐인데 대개 1일 평균 하루에 100kg 이상 되는 사업장 거를 구분을 하고 있고 현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처리를 할 때 뭐 각각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계속 말들이 나올 거고 이런 것들도 기준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우리가 또 나중에 복습할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발생원에 따른 분류입니다. 발생원. 자, 발생원도 똑같아요. 가정이냐, 사업장이냐, 생활이냐, 사업이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생활 쓰레기. 또 얼마큼 어떤 폐기물이 어떤 형태로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 지정으로 되고 전체적으로는 생활계, 사업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 여기도 다 양들이 정해져 있죠.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지정, 사업장, 생활, 가정, 사업장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큰 틀은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장이 또 이제 범위가 나오죠. 사업장 범위. 자, 우리가 이제 사업장 폐기물에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제를 받는 사업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그러면은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아까 얘기했던 뭐 대기, 수질, 뭐 소음관리 진동 규제 등 여러 가지 이 법에서 규제받지 않는 사업장 이외에 예를 들면은 뭐 공공폐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처리, 가축분뇨처리, 또 폐기물 처리, 지정 폐기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히 규정해서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것도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다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요 4번까지를 배출시설계, 슬러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배출시설계 폐기물이고 5번, 6번 볼게요. 5번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설치하는 자, 폐기물 처리 시설이고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네요. 5번, 6번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도 발생하는 거니까 5, 6, 7. 뭐 이거는 그냥 폐기물인 거죠. 그냥 폐기물. 8번, 9번도 건설 폐기물을 보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또다시 이제 이렇게 공사, 뭐 건설 폐기물 이렇게 뭐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즉, 이 폐기물이 사업장 범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과 사업장을 구분을 하고 이 사업장도 공공배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각각의 법들이 엄청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이 폐기물 관리법이 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이런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업장 법위에서 뭐 예를 들면 하수도법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전체적인 틀에서만 이해하고 본 수업에서도 지금 이게 이 폐기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때 4학년까지 크게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질 않습니다. 수업도 안 하고 실험 같은 것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수질, 뭐 대기, 수질은 뭐 수생태계에서 생물 갖다가 또 실험도 하고 하수 처리도 실험도 하고 어떤 고도 처리도 실험을 하고요. 대기도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도 하고 포집도 하고 가스상 물질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폐기물은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거지만 크게 우리 커리큘럼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법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고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듣고 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폐기물 관련법 용어의 변화. 이것도 용어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좀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묶어서 일반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일반 폐기물. 이런 일반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 다 합해가지고 그냥 일반 폐기물로 한 거예요. 생활, 사업장. 이거를 그냥 일반 폐기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 특정 지정 폐기물이라는 단어를 썼죠. 지정 폐기물이랑 특정 지정 폐기물. 이거는 보면은 이제 용어의 변화이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의 폐기물 관리가 또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폐기물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 같은 경우죠. 부동산. 근데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우리 동네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반대를 하게 되겠죠. 그죠? 물론 하수처리장이나 무슨 소각장이나 이런 게 와도 반대하겠지만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반대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질, 대기, 토양, 지하수 이런 거에 비해서. 하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이 되어다 보니까는 많이 더디게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재활용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1년 이전부터 95년 이후까지 이제 폐기물의 용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일반 폐기물에서 생활계 폐기물로, 산업 폐기물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두 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즉, 이 특정 폐기물 이런 단어가 여기서부터는 없어지게 됐죠. 그죠? 지금은 사용을 하질 않아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쓴다는 거. 자, 그럼 이제 폐기물도 우리가 분류를 해요. 폐기물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분류를 많이 잘 해야지만 이거를 재활용도 하고 또 분리수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겠죠. 제가 이거 간단히 몇 개만 갖고 온 건데 엄청 많습니다. 엄청. 이거를 어떻게 뭐 저희가 각각 코드가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거를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91-14-00은 폐전지류다. 91-15-00은 연탄재다. 자, 이거는 아주 폐기물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지 이거를 반드시 외워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생활 폐기물이랑 사업장 폐기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생활이 91번부터 시작을 해요. 91-01 그럼 이제 종량제 봉투 배출 폐기물.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종량제 봉투 002 하면은 음식물 폐기물. 이런 식으로 91쪽이 생활 폐기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장 폐기물. 제가 여기다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51번부터 시작을 해요. 51번부터 시작. 뭐 51-01 유기성 그리고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온이 중에서 유기성 온이 중에서 어떤 온이 그리고 51-02는 무기성 유기 무기 해가지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폐기물이 세분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사례를 볼게요. 이게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질 또는 폐기물 물질이 타 공정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이를 폐기물음으로 보여야 되느냐. 자, 어떤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만들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이 타 공정의 원료로 쓰는 거죠. 자, 원료 물질이 부수적으로 나온 폐기물 같은 건데 이게 원료 물질을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 이거를 폐기물로 보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재활용은 폐기물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재활용을 폐기물 처리 일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당하다고 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즉 폐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폐기물인가 아닌가 논란거리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거 예를 들면 이제 다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화장품을 만들고 있어요.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화장품의 주 원료로 가는 게 있고 그 밑에 부원료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 원료랑 부원료. 그러면 부원료로 나오는 게 있는데 부원료로 나오는 것들을 폐기물로 보냐 안 보냐 이런 거거든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근데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이거를 폐기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폐기물로 한다. 우리나라 관리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폐기물은 어느 시점부터 재활용이 되어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는가? 폐기물 관리법의 폐기물은 동법에서 규정한 재활용 용도의 화법을 거쳐 재활용이 완료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폐기물의 마지막, 폐기물의 종점. 어느 시점부터 재활용이 되느냐, 그죠? 그럼 폐기물의 마지막이 어디냐? 폐기물의 종점. 자, 언제부터 이것이 폐기물이 아닌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좀 크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폐기물을 처리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중간 처분을 해서 소각을 해서 날라갔어요. 그럼 폐기물이 아닌 거예요. 종점이 된 겁니다. 중간 처분을 해서 소각을 해서 날라갔다. 또 하나는 다른 거 예를 들면 이제 폐기물을 재활용을 했어요.
재활용을 해서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폐기물의 형태가 바뀌어서 어떠한 제품으로 됐어요. 제품이 되는데 그 제품이 제품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사용된 폐기물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폐기물이 아닌 거예요. 소각을 해서 날아가 버려도 폐기물이 아닌 거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재활용이 돼가지고 다른 물질 형태가 바뀌게 되고 제품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이 아니게 된 거다. 그죠? 자, 세 번째 또 볼게요. 오염된 토양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가? 자연상태의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이 아니나 오염된 토양을 파내어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단 토양경 보존법에 따라 정화 처리 대상이 되는 오염 토양은 제외된다. 이렇게 써있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잠시만요. 다음 문제가 오염된 토양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가. 일단 폐기물은 일단은 발생이 돼서 어느 시점에 땅에 묻어져서 안정화가 됐다. 땅에 묻어졌다는 게 증명이 되면 폐기물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이라는 딱지를 떼게 되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을 해서 그냥 완전히 없어진다. 무효화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재활용을 해서 없애는 거 아까 나왔죠? 세 번째는 매립을 해서 아예 없어지는 거. 자, 이 세 가지 위에가 이제 폐기물인 거야. 폐기물. 자, 근데 이제 토양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토양 좀 예를 들어 보면 미군기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미군기지 같은 경우 보면은 기지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기름을 쏟아버려도 그대로 매립하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군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땅에 묻습니까? 굉장히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인데, 자, 그 토양을 미군기지 내에서 처리하면 오염 토양, 오염물. 근데 만약에 그 토양을 밖으로 갖고 나와서 차에 싣고 다른 곳에서 처리한다. 그럼 이거는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폐기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염된 토양을 파내서 다른 곳에서 처리하게 되면 폐기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하면은 폐기물이 아닌 거고. 좀 구분을 이제 줘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폐수와 폐기물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 사체나 유골은 폐기물인가 아닌가? 자, 먼저 폐기물에 해당되는 물질에는 고체, 액체 등 형태를 불문하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에 유입되지 않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은 모두 폐기물로 보아야 처리하면 타당하다. 자, 사체나 유골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적은 신체 부족 등 여부에 따라 폐기물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게 폐기물의 세부 분류 기준 사례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폐기물을 엄청나게 세분화하고 있죠. 근데도 어쩔 때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폐기물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잘 보지 않으면 우리가 좀 법적 제한을 받거나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폐기물 세부 분류 기준 사례 같은 걸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써있는 게 폐기물은 배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용하여 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배출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폐기물에 해당된다.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폐기물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내용 같습니다. 자, 이게 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까지 소개를 마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원화가 되느냐. 자,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흥미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내용은 폐기물을 우리가 과제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서 이 폐기물이 뭔지 아주 간단히 무엇인지
법률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